계속 지금 자리보좌를 위한 꼼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지금 거국내각도 있고 가도내각도 있고 뭐 많은 해법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태의 본질과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가장 먼저 하야 촉구국민행동의 당론으로 나섰고 또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안은 하야 민심 수용 선언을 대통령이 하고 내가 내려갈 테니 국회에서 과도내각 구성하시오. 그래서 과도내각 구성해서 위기관리와 조기 대선에 대한 플랜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내 하야 시점도 맡기겠다. 권력이양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질서 있는 하야를 관철시켜내는 것이 이 지금 사태 수습의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그래서 야당과 국민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대통령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서 본인이 민심을 수용해서 내려가겠다는 선언과 더불어서 협력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질서 있는 하야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일관된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야 촉구선언을 원내정당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선 이유는 저희 정의당이 뭐 진보정당이니까 더 과격하고 대통령을 더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세게 말하고 좀 더 세게 공격하는 것이 진보는 아닙니다. 진보는 가치 중심의 정치, 일관성이 있고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서 책임지는 그것이 저는 저와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입니다. 문건 유출 사태 정윤회 사건 때 제가 그 사람이 어디서 진술하기를 대통령은 서열 3이다. 최순실이 1위고 정윤회가 2위고 박근혜가 3이다. 그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일축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서열 3위가 아니라 뭐 순실이 위에 순두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서열이 몇인지도 몰라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의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그 대통령이 3위고 그 다음에 4위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이 3위고 4위고 하는 얘기예요. 국민이 최순실의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양도했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더 들어가면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최순실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생각했어요. 대통령의 스타일, 옷 스타일, 옷 골라주고 뭐 브로치 골라주고 가방 골라주고 뭐 구두 맞춰주고 이런 뭐 대통령 좀 개인사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인가 보다. 대통령 말 맞다나. 그리고 뭐 대통령 측근에 있다 보니까 뭐 거기 호가호위 해가지고 뭐 좀 부정축제도 했겠지. 사실 그런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의 이력을 보나 학력을 보나 뭘로 보나 무슨 뭐 통치에 관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 기밀부터 외교 안보부터 대통령의 말부터 대통령은 말이 곧 통치 아닙니까? 말부터 이 통치권 일체를 관여하고 감수했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결정을 못했다. 할 일 있으면 가서 전화해서 물어봤다. 이거는 단 1시간이라도 이런 사태를 국가가 이런 상황에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명쾌해진 거예요. 그 이전에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납득할 수가. 아니
정의당하고 정책 차이가 있거나 노선 차이가 있어서 뭐 답답한 거, 그거는 서로 여야가 싸우면 돼요. 그거 하라고 여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나 집권 세력 내에서 저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정초에 통일 대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박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대박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말을, 이상한 말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통일 대박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2달도 안 지나서 북한 붕괴론을 이야기하더니 오늘 개성공단을 그냥 폐쇄해버렸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 암시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일각에서 뭐 주장한 바도 없고 대통령 공약으로는 또 뭐 개성공단을 갖다가 저 국제 도시화 하겠다고 하고 이게 단순한 어떤 보수 정부 내에서 제시됐던 정책 수준이 아니라 30년 동안 보수와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 정권이 쌓아온 그 합의에 기초한 마지막 보루가 개성공단인데 한 번도 공론화되는 과정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 안에서 뭐가 이야기가 됐나 하면 새누리당도 뭐 깜깜무소식이고, 그러면은 홍영포 통일부 장관이 어디서 조종을 받아 저러나 홍영포 통일부 장관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절대 반대했다 이거. 그럼 외교부 장관이 어디 미국 얘기 듣고 와서 했나? 물어보니까 외교부 장관한테 반대했다 이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결정했냐? 대통령께서 결정하셨다. 물론 뭐 바로 직전에 NSC 회의 같은 거 열었겠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를 보고 있고 저는 박근혜를 보니까 제가 이겼어요. 불행히도.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는 아직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은 뭐 손바닥 들여다보니까 지금 계속 미합참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배치냐.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쓰리노 이야기했고 국방부에서 계속 우리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를 들여다보니까 그건 뭐 가능치 않은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근데 저는 어쩌다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제기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공격 안 하고 그러면 김관진 안보실장이 아마 했나 보다. 그래서 세게 김관진 실장을 했더니 여당 일각에서 정보를 주기를 김관진 실장도 주동자가 아니다 이거. 그럼 도대체 누구냐?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결정한 거다 이거. 할 말은 없어요. 왜? 군 통수권자가 결정을 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중대한 결정,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런 일을 아무리 대통령이 결정권자라고 해도 시스템이 아닌 혼자서 결정을 했겠나. 납득을 못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김종대 의원이 다 자료 내놓으라고 해서 해보니까 성주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하기까지 국방부의 주모 부서에서 성주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겁니다. 네? 한 번도. 아니, 그거는 뭐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정치를 우리는 불통 정치라고 했어요. 불통이 아니더라고. 통하는 데가 있었어요. 통하는 데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물론 여기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느냐 아직 물증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뭐 미국에서 주장한 거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군산복합체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지금 린다 김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대마초로, 대마초입니까? 뭐 하여튼 그 흡입으로. 그런데 그 로키드 회장이 와서 방문해서 만난 바가 있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린다 김집을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그리고 적어도 한 5, 6차례는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느닷없는 결정, 또 완이 아니고 플러스 완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겁니다. 또는 뭐 그 플러스 완 위에도 또 완 플러스 완인지 투인지 쓰리인지 이제 더 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사태를 놓고, 이런 상황을 놓고 이 대통령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노동학법, 5대 노동학법, 그것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게 필요하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자기 이 참모들하고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내놨다면 토론이라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수치 갖다 대고 니들 이것을 가지고 이 악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효과하고 한번 토론해보자, 대토론. 이렇게 하면 됐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일방적인 거거든요. 와서 자기 할 얘기만 탁 하고 딱 문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국회도 그렇잖아요. 와서 13분 동안 국회의장실에 와가지고 쫙 준비한 얘기만 탁 하고 가버렸어요. 대화하러 온 게 아니죠. 국회의장실 빌려서 입장 표명하러 온 거지. 계속 지금 꼼수, 자리 보좌를 위한 꼼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지금 거국내각도 있고 가도내각도 있고 뭐 많은 해법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태의 본질과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가장 먼저 하야 촉구 국민행동의 당론으로 나섰고, 또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안은 하얀 민심 수용 선언을 대통령이 하고, 내가 내려갈 테니 국회에서 과도내각 구성하시오. 그래서 과도내각 구성해서 위기관리와 조기 대선에 대한 플랜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내 하야 시점도 맡기겠다. 권력이 향해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질서 있는 하야를 관철시켜내는 것이 이 지금 사태 수습의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그래서 야당과 국민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대통령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서 본인이 민심을 수용해서 내려가겠다는 선언과 더불어서 협력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질서 있는 하야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일관된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야 촉구 선언을 원내정당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선 이유는 저희 정의당이 뭐 진보정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서열이 몇인지도 몰라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의 충격적인 상황을, 그 대통령이 3위고 그 다음에 4위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이 3위고 4위고 하는 얘기예요. 국민이 최순실의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양도했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더 들어가면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최순실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생각했어요. 대통령의 스타일, 옷 스타일, 네? 옷 골라주고 뭐 브로치 골라주고, 가방 골라주고, 뭐 구두 맞춰주고, 이런 뭐니까 더 과격하고 대통령을 더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세게 말하고 좀 더 세게 공격하는 것이
진보는 아닙니다. 진보는 가치 중심의 정치, 일관성이 있고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서 책임지는 그것이 저는 저와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입니다. 문건 유출 사태로 정윤회 사건 때 제게도 그 사람이 어디서 진술하기를 대통령은 서열 3이다. 최순실이 1위고 정윤회가 2위고 박근혜가 3이다. 그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일축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서열 3위가 아니라 뭐 순실이 위에 순두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 좀 개인사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인가 보다. 대통령 말 맞다나. 그리고 뭐 대통령 측근에 있다 보니까 뭐 거기 호가호위 해가지고 뭐 좀 부정축제도 했겠지. 사실 그런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의 이력을 보나 학력을 보나 뭐 뭘로 보나 무슨 뭐 통치에 관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 기밀부터 외교 안보부터 대통령의 말부터 대통령은 말이고 통치 아닙니까? 말부터 이 통치권 일체를 관여하고 감수했다 이거예요. 대통령 혼자 결정을 못했다. 할 일 있으면 가서 전화해서 물어봤다.